열역학에서 이상기체 방정식이란? 열역학이라는 개념도 없던 15세기경부터 과학자들은 기체라는 물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사실상 열역학은 과학자들이 기체의 변화를 연구하면서 이러한 연구자료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물리학 학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0, 제1, 제2, 제3 열역학 법칙들은 다른 물리학 법칙 자신의 법칙처럼 만든 사람이 있다와는 다르게 어느 특정한 과학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오랜 시기를 거쳐 많은 과학자들이 참여하면서 만들어진 법칙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열역학에서는 서로 자신이 이 법칙을 만들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열역학 제1법칙은 열역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마이어, 줄, 헬름홀츠는 서로 자기가 열역학 제1법칙을 만들었다고 논쟁하였습니다. 열역학은 과학자의 순수한 호기심이나 발견보다는 유럽의 산업혁명이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탄생했던 이유도 있습니다. 열역학 제1법칙이 나오기 전에 먼저 등장한 것은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기체에 대한 물리적 성질을 알려주는 기본 공식입니다. 1662년 보일은 온도가 일정할 때 부피는 압력에 반비례한다라는 보일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1787년 샤를은 압력이 일정할 때 부피는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라는 샤를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1802년 게일위삭은 부피가 일정할 때 압력은 절대온도에 비례한다라는 게일위삭의 법칙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법칙들은 개별적인 법칙일 뿐 서로 통합되지는 못한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19세기 초반까지 보일의 법칙, 샤를의 법칙 등은 각각 개별적인 현상으로 이해되었습니다. 클라페롱은 1834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이 산재에 있던 보일과 샤를의 법칙들을 수학적으로 결합하여 이상기체 방정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850년 이후 루돌프 클라우지우스가 클라페롱의 식을 더 정교하게 다듬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오늘날과 같은 현대적인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클라우지우스는 클라페롱과는 다르게 이상기체 방정식의 아보가드로의 법칙 몰수를 명확히 결합하여 현대적인 PV는 NRT의 기틀을 완성한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현재의 이상기체 방정식은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세 가지 법칙이 통합된 것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보일, 샤를, 아보가드로의 법칙에서 부피를 기준으로 부피가 여러 변수에 각각 비례하면 그 변수들의 곱에도 비례하게 됩니다. 이를 한데 모으면 통합 비례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비례 관계를 등식으로 바꾸기 위해 비례상수를 도입해야 합니다. 이때 기체의 종류에요. 상관없이 모든 이상기체가 공통으로 가지는 물리적 특성을 담은 값으로 기체상수 R을 사용합니다. 기체상수는 비례식을 실제 수치 계산이 가능한 방정식으로 변환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합니다. 이처럼 이상기체 방정식은 부피 V는 입자수 N과 온도 T에 비례하고 압력 P에 반비례한다라는 세 가지 개별 법칙을 수학적 비례 성질을 이용해 하나로 묶고 비례식을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 비례상수인 기체상수 R을 넣어 완성한 것입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은 열역학 제1법칙보다 약간 먼저 세상에 나왔지만 이것이 진정한 위력을 발휘한 것은 이상기체 방정식의 열역학 제1법칙과 결합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를 통해 비로소 오늘날의 열역학이라는 학문이 존재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됩니다. 그런데 이상기체 방정식은 기체의 상태인 P, V, T를 말하고 있고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출입인 Q, 요, W를 말하고 있으니 서로 전혀 상관없어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다음과 같은 연관이 있습니다. 첫째, 열역학에서 1W는 P 곱하기 델타 V를 의미합니다. 1은 기체가 팽창하며 외부의 한 일입니다. 그런데 기체가 이를 얼마나 했는지 알기 위해서는 부피 V뿐만 아니라 압력 P를 알아야 합니다. 부피의 변화는 측정이 쉽지만 측정이 어려운 압력이 얼마인지 알려주는 식이 바로 이상기체 방정식입니다. 눈에 보이는 부피와 온도를 이상기체 방정식에 넣으면 측정이 어려운 압력 P가 계산되어 기체가 한 일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둘째, 열역학의 제1법칙의 특징은 내부 에너지 U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눈에 보이지 않고 측정도 어렵습니다. 과학자들은
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오직 온도 T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에는 온도항이 있으므로 이상기체 방정식을 이용하면 압력과 부피만 측정해도 보이지 않는 내부 에너지가 얼마인지 계산할 수 있습니다. 셋째, 열큐를 차단한 단열 상태에서 기체를 갑자기 압축하면 온도가 올라갑니다. 열역학 제1법칙으로 보면 열이 0이니까 외부에서 해준 일이 모두 고스란히 내부 에너지를 높여서 뜨거워진 것입니다. 이때 이상기체 방정식이 없다면 부피를 얼마나 줄였을 때 온도가 몇 도나 오르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두 법칙을 결합함으로써 부피 변화 델타 V에 따른 정확한 온도 T의 상승 값을 예측하게 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으로 보면 부피가 줄어드는데 에너지는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압력과 온도가 급격히 커져야 합니다. 이상기체 방정식과 열역학 제1법칙이 결합하면 부피를 얼마나 줄이면 압력의 크기와 온도는 몇 도가 올라가는가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때 부피와 온도의 관계 그리고 부피와 압력의 관계를 나타내는 푸아송식을 사용합니다. 푸아송식을 쓰면 부피 변화에 따른 압력과 온도의 구체적 변화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열 과정이 아닌 등온 과정, 등압 과정 그리고 등적 과정과 같은 이상적인 상황에서는 푸아송식과 같은 복잡한 지수 함수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한 사칙연산과 단순 비례식만으로도 압력, 온도, 부피의 변화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등온, 등압, 등적 과정은 각각 온도, 압력, 부피 중 하나가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이지만 단열 과정은 뭐 하나 고정된 것이 없이 압력을 결정할 때 부피 분모와 온도 분자가 동시에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변수가 많아서 다른 과정보다 복잡하고 다릅니다. 결과적으로 이상기체 방정식은 기체의 상태 P, B, T를 알려주고 열역학 제1법칙은 에너지의 흐름 Q, U, W를 알려주어 이 둘이 만났을 때 비로소 열역학적 순환 사이클을 완벽히 설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상기체 방정식과 열역학 제1법칙은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